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0월 5일 수요일 오후 3시 46분입니다. 미국 증시 상승의 영향으로 세계 증시가 일제히 상승 시도하고 있습니다. 상승 중이고요. 그래서 아시아 좋게 마감을 하고 있고, 오늘 홍콩이 문을 열었는데 오래간만에 6% 상승을 하더라고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변동성이 확실히 시장이 크긴 커요. 6% 상승 이런 것도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6% 올랐으니까 이제 대세 상승이다. 여러분들 아직까지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지난번에 빠졌던 그 낙폭을 생각을 해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6% 오르는 거, 글쎄요, 이 하루만 보면 뭐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이게 과연 중장기적으로 정말 상승 추세로 전환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일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겠죠. 근데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통상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제 꼭 그런 건 아닌데 이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좀 급등 이런 거는 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죠? 차익 실현, 매물 욕구, 차익 실현을 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별로 이렇게 추세 전환이나 반등에는 도움이 진정으로 되지는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 일반적으로 여러 가지 패턴이 있어서 뭐 조금씩 그때그때 다를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폭락한 이후에 뭐 급등 나올 수도 있는데 이런 급등이 어쨌든 좀 대가를 또 치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여튼간 전반적으로 일단 뭐 오르고 있다, 상승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있다 개장할 예정인 유럽이나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하락 중이긴 한데 뭐 하락에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죠. 왜냐하면 최근에 막 1, 2%, 3%씩 막 이렇게 지수가 반등하고 있으니까 2, 3% 반등하다가 0.3% 하락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거는 뭐라고 할까요? 상승 중 눌림으로 보는 게 아직까지는 맞을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큰 중장기적인 건 이렇게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면서 하락 추세 그리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지금 반등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고, 지금 그죠? 지금 이건 상승이 아니고 이건 반등이라고 하는 게 맞고요. 단지 이제 이 반등을 좀 작은 관점에서 이렇게만 보면은, 작은 관점에서 이렇게만 보면 이것도 작은 단기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겠죠. 지금 그러니까 단기 상승 추세 중에 이렇게 어떤 이 작은 하락, 그러니까 요건 쉽게 말해 일단은 단기 상승 추세 중에 조정이라고 본다는 거죠. 아직까지는요. 이게 그 용어를 좀 잘 써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그죠? 용어 선택이 중요합니다. 지금 큰 그림으로서는 하락 추세 중에 반등인데, 이 반등을 좀 크게 봐갖고 단기 상승 추세라 보면은 지금 하락하는 거는, 지금 유럽과 미국이 하락하는 건 이 상승 중 눌림에 불과하다라고 일단 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본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봐야죠. 이게 일단 단순한 아직까지는 이거를 상승 중 눌림으로 보고 있지만은, 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지만은 시장이, 근데 뭐 오늘 밤에 뭐 낙폭이 좀 커진다든가 미국 증시가, 혹은 뭐 다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다던가 그러면 이제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지금 오후 3시 49분 제가 녹화하는 이 시점에서는 아직까지는 이거는 상승 중 눌리고 나서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관점으로 일단 보고 있겠습니다. 뭐 특별히 다른 거 할 건 뭐 일단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참고로 이제 요즘 분위기가 좀 이렇습니다. 그 원자재 가격이 좀 같이 오르고 있는 것도 좀 독특한 점이긴 한데, 이것도 좀 잘 지켜보긴 해야 되는데요. 물론 원자재 가격도 하락 추세예요. 그래서 지금 원자재 가격이 좀 오른다라고 해서 야, 이제 원자재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이제 뭐 세상이 큰일 난다 이런 걸 주장하는 건 아니고, 원자재 가격도 지금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다 이미 하락 추세 중이고, 다 하락 추세가 잘 진행 중이에요. 하락 추세긴 하락 추세라 계속 떨어질 거라고 보긴 보는데, 아무튼 최근에 이 달러가 약세를 보이고 이러면서 원자재들이 다시 이렇게 좀 급격히 머리를 들고 있다는 것이, 이게 좀 잘 봐야 될 점들 중에 하나입니다. 그 증시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증시가 반등을 하면서 원자재도 같이 올라가고 있단 말이죠. 이게 뭐 물론 자연스러운 일이긴 해요. 보통 그렇죠. 이거 다 위험자산이잖아요. 주식도 위험자산, 원자재도 위험자산이니까 일제히 위험자산들이 반등하는 흐름 자연스러운 거긴 한데, 근데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거는 별로 안 좋겠죠, 그죠? 이럴까봐 파월 의장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중요하다, 이 투자자들의 심리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나는 주식이 오르는 걸 안 좋게 본다, 뭐 물론 직접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은 없지만 하여튼 뭐 그런 게 그래서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면 투자 심리 좋아지니까 곧바로 원자재들이 뛰어오르면서
다시 물가 상승의 우려를 낳고 있는 점들도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파월 의장이 뭐 직접적으로 주식이 떨어지는 건 좋다고 한 적은 없지만 우리가 짐작은 할 수 있죠, 그죠? 지난번에 그 잭슨홀 미팅 이후였나요? 파월 의장이 뭐라 하고 나서 증시가 대폭락을 하니까 연준의 한 위원이 나와가지고 그때 나왔던 표현이 뭐라면 I'm happy to see라고 했었나요? 그래갖고 나는 증시가 급락하고 있는 걸 보니까 해피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거든요. 연준 총재가 직접 나와서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아마 파월 의장도 비슷한 생각을 아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 식으로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에너지까지 같이 올라오면은 이거 주식시장이 올라와도 좀 상당히 좀 껄끄러워질 수가 있겠다라고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거 한 가지 이거 한 가지 좀 살펴봤고요. 오늘 이슈가 뭐 하나 있긴 있었어요. 뉴질랜드에서 기준금리 인상했는데 빅스텝을 해가지고 뭐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높아졌대나 뭐 그렇다라고 합니다. 뭐 뉴질랜드에 제가 뭐 별 관심이 있는 건 아닌데 하여튼 이런 점들이 지금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의 통화 정책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그래도 이 정도 상황이면, 이렇게 경기 침체 우려가 있는 상황이면 미국이 좀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출 수 있지 않겠어? 긴축 속도를 좀 천천히 좀 누그러뜨리지 않겠어라는 기대감이 조금씩 피어오른다라고 했죠. 그런 과정에 이제 뉴질랜드가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제는 뭐 좋았다가 오늘은 안 좋았다,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지금 흘러가는 겁니다. 호주는 어제 0.25 올려가지고 25bp 올려가지고 약간 시장에 좀 좋은 분위기를 줬다면, 얘 같은 경우는 50bp를 올려가지고 미국보다 기준금리 높아지니까 다시 인플레의 심각성 이런 거에 대해서 시장 사람들이 생각하는 계기를 줬겠죠. 근데 뭐 이런 거를 뭐 크게 신경 쓸 건 없는 것 같고, 그냥 뉴질랜드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렸구나, 얘네는 미국 정도 이제 미국하고 거의 기준금리가 동등하구나,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한국도 이래야죠, 그죠? 예, 한국도 이래야 됩니다. 이 한국 같은 경우도 이 미국과 지금 기준금리 차이가 좀 있는데 한국이 더 높아지는 게 정상이겠죠. 한국은 신흥국이니까요. 뭐 이 정도 이야기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고요. 전반적인 좀 시장 이야기 좀 한 가지만 좀 더 할까 하는데, 지금 생각보다 주식시장이, 전 세계 증시가 좀 빨리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좀 빨리 반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미래의 경로에 관해서 조금 간단하게 좀 저의 생각을 좀 이야기해 볼까 하는데, 뭐 저희 의견에 불과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이제 증시가 하락 중에 반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반등도 이게 어느 정도 좀 기간이 좀 나와줘야 돼요, 그죠? 어느 정도 좀 기간이 나와줘야 이 기간 안에서 이게 이제 하락 에너지를 충전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이 반등하는 기간이 너무 짧았다라 칩시다. 예를 들어 이 정도가 아니고 예를 들어 뭐 한 이 정도밖에 안 됐다라고 봅시다. 이 정도라고 안 됐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거는 뭐 하락 에너지를 충전했다, 물론 그런 의미도 좀 있긴 있겠지만 그런 의미는 좀 약해지고, 이런 거는 이렇게 반등 기간이 짧아져 버리면 다음번에 이것도 대폭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있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충분한 기간을 두고 이 어떤 반등이 올라오고 이런 것도 좀 우리가 살펴보긴 해야 돼요. 지금 상당히 급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급하게 올라왔다 급하게 떨어지면은 이거 결과적으로 당장 이번에 대폭락으로도 갈 수도 있긴 있는 거예요. 이런 시나리오도 있긴 있는 겁니다. 근데 뭐 개인적으로 이렇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당장 이슈가 뭐 눈에 띄는 건 없으니까요. 또 그리고 그죠? 또 그리고 뭐 금리라든가 달러라든가 이런 조정이 통상적으로 뭐 그렇게 뭐라고 해야 돼요? 이게 개별 주식 이런 게 아니잖아요. 이 달러나 금리 같은 거 이런 것들 움직임들 보시면은 이런 건 개별 종목이 아니라서 움직임들이 좀 상당히 느릿느릿하고 이런 기간들이 길단 말입니다. 제 생각엔 그래서 너무 단기적으로 이번 반등이 끝나고 나서 다시 대폭 나갈 것 같고 막 그러지는 않아 보이는데, 하여튼 이 기간에 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라는 겁니다. 너무 빨리 반등하고 너무 빨리 꺼져버리면 이거 대폭락으로 또 갈 수 있는 건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정도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어느 정도 이 시간의 개념도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뭐 파동의 개념 뭐 그런 건데, 너무 이게 반등이 짧고 이러면은 이런 거는 뭐 파동으로서 카운트가 안 되고 그런 게 있거든요. 적당히 좀 올라와주고 좀 그래야 이게 반등이다라고 이렇게 막 파동 이런 걸로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이게 하나로 카운트가 되고 그런 거지. 하여튼 좀 그런 시간적인 개념도 분명히 있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좀 너무 마음 급하실 거 같고 좀 천천히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있습니다.
좀 지켜보셨다가, 네, 뭐 바이든 조금 좀 지켜보셨다가 뭐 오늘 밤에 뭐 미국 증시가 다시 뭐 3,725를 붕괴시킨다던가, 뭐 그러한, 네, 그러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오면은 뭐 그러면 또 그때 가서 또 반등 매도 전략을 해야 되고 그럴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그죠, 아직까지 반등 올라오고 있고, 이 반등 올라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거기 때문에 이 조금 더 일단 좀 그냥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지켜보는 그런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냐, 라고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까지 좀 다 이야기를 해드렸고요. 오늘 한국 증시 뭐 특별한 일 없이 그냥 잘 마감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보시면 삼성전자도 어딘가 저항을 확인을 하긴 했지만은 그래도 이건 계속 더 오를 수 있다, 더 상승한다라고 봐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 워낙 무거운 저항대 57,000원짜리를 한 번에 이 도전을 하는 바람에 장대 음봉을 맞긴 맞았지만 이 상승이긴 상승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57,000원이 저항이다라는 걸 확인했으니까 내일도 만약에 이제 여기 부근에 음봉을 만들고 하락 마감하거나 그러면 이제 다시 반등시 매도 전략 뭔가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일단 더 올라간다라고 봐주자고요.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지금 중요한 저항인 47만 원 선을 다시 테스트하고 있네요. 그죠? 47만 원에 왔으니까 뭐예요? 얘는 일단 여기가 저항이니까 일단 반등시 매도 전략 한 번쯤 뭐 도전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저항이니까 한 번 도전해 볼 수 있고, 그래서 하나, 둘, 셋, 삼산을 만드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뭐 삼산을 만드는 그런 과정일 수도 있어요. 물론 가장 좋은 건 참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이 내일까지 보고 47만 원에서 이 저항을 이렇게 의식하고 내려올 때 이런 거 확인하고 나서 이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맞긴 맞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좀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뭐 삼성전자 57,000원 부근, 뭐 47만원 부근 이런 데서 반등시 매도 전략 해볼 수는 있는데, 뭐 말씀드렸다시피 좀 확인을 하고 하는 게 좀 더 좋지 않겠냐. 한 번 들이댔는데 잘못되면 또 손절해야 되고 막 피곤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스트레스 안 받으려면 움직이는 거 확인하고 다시 한번 57,000원에 저항이 누적되는 거, 다시 한번 47만원에 저항이 누적되는 거 확인하고 움직였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로 좀, 뭐 이 정도 이야기를 드리고요.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도 이거 아직까지 상승세가 더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이거 뭐 물론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는데, 야, 음봉이 나왔으니까 이제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다, 아직 그런 건 아니에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오늘 갭상승이 심했기 때문에 장중에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음봉으로 마감이 된 거지, 아직까지 이거를 뭐 강력한 매도세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제 295 부근에 295, 294 부근에 어떤 저항이 있음을 하나 확인을 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내일도 이 자리 넘지 못하고 장대 음봉이 또 나오고 내일도 하락 마감을 하면, 그럼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지켜볼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겠거니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도 이야기를 좀 드리면 될 것 같고, 뭐 그러니까 굳이 마음이 급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죠?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삼성전자고 뭐고 이 장대 음봉이 나왔잖아요. 어쨌든 장대 음봉이 나왔으니까 내일 만약에 이제 내일 만약에 이제 이런 음봉들의 시가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여기가 시가인데 시가를 넘지 못하는 선에서 장중에 반등이 올라온다면은 그럼 이제 반등시 매도 전략을 한 번쯤 해볼 수는 있겠죠. 그죠? 그렇게 해서 잘 풀리면 여기서 이제 계속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잘 안 풀리면은 다시 돌파 한차 갈 수 있으니까 여기 어디서 보다가 도망 나오면 되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조금 전에 그 반등의 기간에 관련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만약에 이제 여기서 지금 시장이 꼴랑 2거래일 3거래일 반등하고 다시 여기서 재차 꺾여버린다면은 이건 지금 곧바로 지금 대폭락으로 가겠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잘 지켜보긴 해야 됩니다. 물론 뭐 여기서 꺾이면서 어딘가 이제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이제 물론 대폭락으로 가는 거긴 한데, 하여튼 좀 시장을 좀 지켜볼 필요가 있어요. 다양한 가능성들이 있어가지고요. 그죠? 하여튼 대폭락을 할 거면은 또 어딘가 또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켜야 대폭락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점들도 우리가 좀 같이 생각을 좀 해보자라는 거예요. 아무튼 아직까지는 이 매수세가 강한 상황이니까 아직까지는 뭐 당장 뭘 할 때는 아닌 것 같고, 일단 더 반등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 개인들의 공격적인 풋옵션 매수 이런 걸 봐도 그렇고, 저는 조금 더 반등이 올라와서 하락 에너지가 좀 충분히 좀 다시 회복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 빠지더라도 다시 빠질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들 한국 증시 좀 대충 살펴봤고요. 코스닥도 사실 오늘, 그러니까 이게
그 코스닥 같은 경우가 지금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좀 급하게 빠지는 모습이긴 한데 이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여기서 바로 대폭락으로도 갈 수 있는 그런 차트이긴 한데 대폭락 가려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960짜리 이런 자리를 붕괴시켜 줘야 다시 이제 대폭락도 가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혹은 뭐 아니면 여기 있는 이 양봉 뭐 950이나 960짜리 이런 자리를 강력하게 붕괴시켜 줘야 되는 거니까 이런 것들 한번 좀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코스닥 같은 경우 이런 패턴들 이런 거 한번 잘 보시면 돼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일단은 반등을 계속 하겠다는 그림이 아니고 이런 건 반등이 멈추고 아래쪽으로 쏟아지겠다는 그림이 맞긴 맞습니다. 근데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그림이긴 한데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키는지 아니면 지지하는지 잘 보고 이제 거기에 따라 판단하시면 되겠죠. 근데 솔직히 코스닥도 지금 시장 분위기가 좋아가지고 물론 하락할 것처럼 만들어놨지만은 딱히 뭐 대폭락을 하거나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죠? 코스닥 지 혼자 급락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급락할 거면 다 같이 급락하고 그러지. 그래서 뭐 이 정도 기술적인 이야기 위주로 조금 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밤에 뭐 특별한 이벤트는 없습니다. 오늘 밤 같은 경우는 뭐 주로 PMI들이 좀 발표가 되고 뭐 미국 무역 지표들이 좀 발표가 되긴 되는데 뭐 수입 수출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긴 되는데 그다지 뭐 시장에 영향은 미치지 못할 것 같고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체인지라고 요거 고용 지표긴 합니다. 비교적 오늘 밤에 좀 주목해야 되는 지표이긴 한데요. 근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발표되는 그 지표가 훨씬 중요해가지고 뭐 여기에다 너무 힘 빼지 말자 요 정도 이야기만 그냥 드릴게요. 근데 이 ADP 논팜 인플로이먼트 요거 같은 경우도 이 고용 지표도 근데 이제 나름 그 시장의 좀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그런 좀 의미 있는 고용 지표이긴 합니다. 저걸 재료로 해서 시장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좀 주목은 해야 된다. 이 정도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거 없는 것 같고요. 그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좀 시장이 좀 더 올라간다. 뭐 이런 식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오늘 밤에 그 전일 상승이 좀 굉장히 컸기 때문에 전일 상승에 대한 피로감을 소화하고 하여튼 뭐 오늘 지금 쉬어가는 이런 과정 정도 거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지선은 3725 S&P 3732 정도 자리. 뭐 나스닥 같은 경우는 뭐 딱히 지지선 뭐 그런 거 이야기하기는 좀 뭐하고 하여튼 뭐 그런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중요한 마디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중요한 마디때 한가운데 있으니까 뭐 제가 뭐 뭐라 할 말은 없고요. 하여튼 그 전일 그죠? 어제 밤에 미국 증시가 좀 많이 오른 것 때문에 이 약간 좀 상승에 대한 피로감 이런 게 있습니다. 단기 급등에 대한 피로감. 이 피로감을 어떻게 소화시킬 건지 뭐 그런 여부 오늘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